KF-21 보람의 사업이 시험 비행 단계를 넘어 양산형 생산 준비 단계로 진입하면서 국내 항공산업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개발 성공 자체도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실제 양산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일은 또 다른 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 가운데 시험과 개발 이후 양산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죠. 현재 진행 중인 양산 준비는 단순히 기체를 조립하는 작업만 의미하지 않는데요. 생산 장비 구축과 협력업체 운영, 품질 관리와 부품 조달 체계까지 함께 안정화돼야 비로소 본격적인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전투기는 수십만 개 이상의 부품과 정밀한 조립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초기 양산 단계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KF-21은 개발 단계에서 확보한 시험 자료와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양산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시험기 제작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점과 개선 사항이 생산형 기체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한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초도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줄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죠. 공군 인도 일정 역시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투기 사업에서는 시험 일정 지연이나 기술 수정 때문에 인도 시기가 수년씩 늦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KF-21은 시험 비행과 양산 준비가 비교적 계획에 맞춰 진행되면서 전력화 일정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죠. 특히 공군 인도는 단순히 기체를 넘겨주는 절차로 끝나지 않는데요. 조종사 교육과 정비 인력 확보, 예비 부품 비축과 운용 지침 마련까지 함께 진행돼야 실제 전력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최신 전투기일수록 이러한 준비 과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며 공군 역시 이에 맞춰 단계적인 준비를 이어가고 있죠. 블록 1 생산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블록 1은 KF-21 전력화의 출발점이자 향후 성능 개량의 기반이 되는 형상입니다. 우선 공대공 임무 능력을 중심으로 실전 운용 경험을 축적하고 이후 단계적인 개량을 통해 공대지 능력과 추가 기능을 확대하는 방식이 채택되고 있죠. 좋은 사례로는 KF-21이 개발과 시험, 양산 준비가 비교적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일부 국가들은 시험기 개발에는 성공했지만 생산 단계에서 공급망 문제와 비용 증가를 겪으며 일정이 크게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KF-21은 국내 업체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해외에서는 생산 단가 상승과 일정 지연으로 인해 초도 양산 수량이 줄어든 사례도 있었는데요. 일부 전투기는 계획보다 생산 속도가 느려지면서 실전 배치까지 수년 이상 추가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전투기 사업에서는 뛰어난 성능뿐 아니라 안정적인 생산 능력 역시 중요한 경쟁력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개발과 시험을 넘어 양산 준비와 공군 인도 단계까지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세계 항공산업에서도 흔치 않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는 국내 항공기 개발 역량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KF-21 보람의 사업이 본격적인 양산 단계에 들어서면서 관심은 자연스럽게 실전 전력화 준비와 생산 능력 확대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투기는 개발에 성공했다고 곧바로 전력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부대 운용과 유지 능력까지 확보해야 비로소 완전한 전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준비 과정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특히 초도 양산 이후의 안정적인 인도와 부대 배치 속도는 향후 사업 전체의 신뢰도를 좌우할 수 있는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전 전력화 준비 과정에서는 다양한 검증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데요. 조종사들은 새로운 기체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정비 인력 역시 새로운 장비와 유지 절차에 대한 숙련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최신 전투기는 기체 성능만큼이나 정비 효율과 운용 준비 능력이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죠. 여기에 비행 후 점검 절차와 예비 부품 관리까지 함께 맞물려야 실제 임무 투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공군은 노후 기종 퇴역에 맞춰 새로운 전력을 단계적으로 배치할 계획인데요. 오랜 기간 영공을 지켜온 기존 전투기들이 점차 임무를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KF-21의 안정적인 전력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를 진행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볼 수 있죠. 이런 흐름이 계획대로 이어진다면 공군 전력의 연속성도 한층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천 생산 라인 확대 역시 주목받는 부분인데요.
양산 물량이 증가할수록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반 시설과 숙련 인력 확보가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생산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유지하는 능력은 향후 수출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요소로 평가받고 있죠. 단순히 많이 만드는 것보다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생산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생산 라인 확충의 의미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 확대는 단순히 생산량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협력업체와 부품 공급업체의 참여 폭이 넓어지면서 국내 항공산업 전반의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KF21 사업에는 수많은 국내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기술력 축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부품 국산화와 제작 경험이 쌓일수록 향후 다른 항공기 사업으로 이어질 기반도 더욱 탄탄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사례로는 대한민국이 개발과 시험, 양산, 운용 준비 과정을 동시에 추진하며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세계적으로도 전투기를 직접 개발하고 실제 공군 운용까지 연결하는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향후 차세대 항공기 개발 과정에서도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죠. 특히 시험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가 양산 품질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점은 매우 큰 강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해외에서는 생산 설비 부족과 부품 공급 문제로 인해 계획된 인도 일정을 맞추지 못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일부 사업은 핵심 부품 확보가 지연되면서 생산 속도가 크게 떨어졌고 결과적으로 수출 계약에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생산 기반의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전투기라도 생산과 인도 일정이 흔들리면 실전 배치와 신뢰도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KF21 사업의 진짜 경쟁력은 시험 비행 성공만이 아니라 안정적인 양산과 전력화 과정 전체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개발과 생산, 실전 운용 경험까지 축적하게 된다면 이는 단순한 전투기 사업을 넘어 미래 항공산업 경쟁력의 기반이 될 가능성이 크며 자주국방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KF21 보람의 사업이 본격적인 양산 단계에 들어서면서 대한민국 독자 전투기 시대라는 표현이 더 이상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현실의 이야기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과거 대한민국 공군은 우수한 전투기를 다수 운용해왔지만 대부분 해외에서 개발된 기체를 구매하거나 면허 생산하는 방식에 의존해왔습니다. 이러한 과정 역시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했지만 핵심 기술과 성능 개량, 무장 통합 과정에서는 언제나 해외 공급국의 정책과 승인 절차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기도 했죠. 하지만 KF21은 기존과는 성격이 크게 다릅니다. 기체 설계와 비행 시험, 생산 준비와 운용 경험까지 대한민국이 직접 축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신규 전투기 도입 사업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투기를 구매하는 국가에서 직접 만들고 발전시키는 국가로 도약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내 항공산업 역사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독자 전투기 시대가 가지는 가장 큰 의미 가운데 하나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방향으로 성능 개량을 추진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해외 기종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무장 연동이나 항전 장비 개량 과정에서 승인 절차가 길어지거나 기술 이전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반면 KF21은 국내 기술 비중이 확대될수록 이러한 제약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죠.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럽게 미국 의존 감소라는 부분과도 연결되고 있는데요. 물론 대한민국과 미국의 군사협력은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핵심 전력 전체를 외부 결정에만 의존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국제 정세 변화나 수출 정책 변화에 따라 무장 공급이나 부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는 세계 여러 국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과거 다양한 무장 도입 과정에서 일정 조정이나 승인 절차를 경험한 바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인 선택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안정적인 전력 유지와 직결되는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개량을 진행하고 필요한 장비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은 미래 공군 전력 운용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죠. 좋은 사례로는 KF21 사업이 국내 기업들의 기술 축적과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레이더와 전자장비, 각종 항공 부품과 시험 장비 개발 경험은 향후 다른 사업으로도 확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전투기 한 기종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항공산업 기반 자체를 넓혀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죠. 반면 해외에서는 핵심 부품 공급 차질이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유지와 개량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부 국가는 전투기를 도입하고도 원하는 시기에 무장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성능 개량이 지연되면서 전력 운용에 부담을 겪기도 했는데요. 결국 독자적인 개발 역량과 공급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자 전투기 시대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기술 성과를 넘어 미래 안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를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 사업이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대한민국이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반열에 올랐다는 점인데요. 초음속 전투기 개발은 단순히 빠르게 날 수 있는 항공기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공기역학과 재료기술, 비행 제어와 시험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대표적인 첨단 산업 분야입니다. 여기에 레이더 성능과 전자장비 통합, 무장 운용 체계까지 함께 맞물려야 하기 때문에 한 나라의 산업 역량이 얼마나 축적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업으로도 평가받고 있죠. 세계적으로도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조차 독자 개발에 도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음속 전투기를 직접 개발한 국가는 손에 꼽을 정도인데요. 막대한 개발 비용과 긴 개발 기간, 그리고 수많은 시험 과정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상당수 국가는 해외 도입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전투기 한 대를 확보하는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설계부터 시험, 양산, 유지까지 이어지는 긴 과정 전체를 감당해야 하죠.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 경험을 확보했다는 사실은 국제 항공산업에서도 적지 않은 관심을 받고 있고 기술 자립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자연스럽게 K방산의 자존심이라는 평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자주포와 전차, 유도무기와 각종 지상 장비 분야에서 경쟁력을 입증해왔습니다. 여기에 초음속 전투기 개발 경험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방위산업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평가 역시 함께 나오고 있죠.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는 수준을 넘어 첨단 장비를 직접 설계하고 시험하며 발전시키는 국가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특히 전투기는 수많은 첨단 기술이 집약되는 분야인데요. 기체 구조와 항공전자 장비, 비행 제어 기술과 시험 장비까지 다양한 분야가 동시에 발전해야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KF-21 사업에는 수백 개 이상의 국내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향후 다른 항공 사업에도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 번의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품 국산화와 시험 역량 축적, 인력 양성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도 상당하죠. 좋은 사례로는 KF-21이 개발 이후 시험 비행과 양산 준비 과정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일부 국가에서는 시험 일정 지연과 비용 증가로 사업 규모 자체가 축소되거나 양산 시기가 크게 늦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반면 KF-21은 단계별 목표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달성하며 전력화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죠. 이런 흐름은 단순히 기술이 있다는 의미를 넘어 실제로 사업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체계와 경험이 쌓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해외에서는 지나치게 복잡한 개발 구조와 비용 상승 문제로 인해 생산 일정이 수년 이상 지연된 사례도 있었는데요. 일부 사업은 유지 비용 증가와 부품 부족 문제까지 겹치면서 도입 국가들의 부담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성능 개량을 원하는 시점에 바로 추진하지 못해 전력 운용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나타났죠. 첨단 전투기 사업에서는 기술력뿐 아니라 일정 관리와 생산 능력, 그리고 장기적인 유지 역량 역시 중요한 경쟁력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초음속 전투기 개발과 양산 경험을 동시에 확보하게 된다면 이는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 한 기종을 보유하는 수준을 넘어 세계 항공산업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또한 후속 개량과 차세대 항공기 개발 과정에서도 중요한 밑거름이 될 가능성이 크며 국내 항공산업의 저변을 더욱 넓혀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KF21 보람의 양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가장 큰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경남 사천인데요. 과거에도 국내 항공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최근에는 단순한 생산 거점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 항공산업을 이끄는 핵심 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투기 개발과 시험, 양산이 한 지역에서 동시에 이뤄지는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일이며 이러한 경험 자체가 국내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죠. 지역의 위상도 함께 높아지고 있어서 사천이라는 이름이 항공산업의 상징처럼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KF21 사업은 완성 기체를 조립하는 기업만으로는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인데요. 기체 구조물과 배선 장비, 각종 전자장비와 정밀 부품까지 수많은 기업들이 동시에 참여해야 비로소 하나의 전투기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협력업체들이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산업 구조에도 상당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죠. 한 기업의 성장이 아니라 여러 기업이 함께 커가는 구조라는 점에서 파급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소협력업체 생산 확대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해외에서 도입하던 부품이나 장비 일부를 국내 업체들이 직접 제작하고 공급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산 물량 증가를 넘어 기술 축적과 품질 관리 경험 확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향후 다른 사업 참여 기회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특히 납기와 정밀도가 중요한 항공 분야에서는 이런 경험 하나하나가 기업의 신뢰도를 크게 높여줍니다. 실제로 첨단 항공 산업에서는 부품 제작 경험 자체가 매우 중요한 경쟁력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한번 생산 경험을 확보한 기업은 이후 민간 항공기나 우주산업 분야로도 기술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KF21 사업은 전투기 생산이라는 의미를 넘어 국내 제조업 전반의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사천 지역 기업들 입장에서도 단순한 수주가 아니라 미래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좋은 사례로는 KF21 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국내 업체들이 참여하며 생산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았던 분야에서도 점차 국내 참여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향후 후속 개량 사업에서도 강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한 조립 능력이 아니라 설계와 시험, 생산 경험까지 함께 쌓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죠. 이런 흐름은 국내 항공산업이 한 단계 더 올라서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해외에서는 공급망이 여러 국가에 지나치게 분산되면서 생산 일정이 크게 지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부 사업은 핵심 부품 확보가 늦어지면서 양산 속도가 떨어졌고 결과적으로 실전 배치 일정까지 영향을 받기도 했는데요. 결국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과 협력업체 육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천처럼 한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과 협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는 이런 위험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천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항공산업 기반은 단순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항공산업 역량을 확보하는 과정과도 맞물려 있는데요. 앞으로 양산 물량이 확대될수록 이러한 효과 역시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으며 국내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F21 사업이 가지는 또 하나의 의미는 단순한 전투기 개발을 넘어 국내 항공우주 클러스터 형성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항공산업은 하나의 기업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 연구기관과 협력업체, 교육기관과 생산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사천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산업 구조 변화는 상당히 주목할 만한 흐름으로 평가받고 있죠. 여기에 지역 내 기술 인프라와 생산 기반이 함께 커지고 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항공우주 산업은 일반 제조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품질 관리 능력을 요구하는데요. 작은 부품 하나의 오차가 전체 기체 안전성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생산 과정 전반에서 높은 수준의 검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축적될수록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역시 함께 높아질 가능성이 크죠. 단순히 물량을 맞추는 수준이 아니라 정밀도와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산업적 가치도 매우 큽니다. 고용 증가 효과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전투기 생산은 단순한 조립 인력만 필요한 사업이 아닙니다. 설계와 연구, 품질 관리와 시험, 생산과 유지 지원 분야까지 다양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며
그만큼 파급 효과도 상당히 큰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항공산업 일자리 하나가 만들어질 경우 관련 산업으로 이어지는 추가 고용 효과 역시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죠. 지역 경제 입장에서도 이런 일자리는 안정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청년 기술 인력 확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국내에서 첨단 항공산업 분야 경험을 쌓을 기회가 제한적이었지만 이제는 개발과 시험, 양산 경험까지 국내에서 직접 축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기술 인재 유출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죠. 더 나아가 젊은 인재들이 사천과 경남권에 머물며 커리어를 쌓을 수 있다는 점도 지역 활성화에 큰 힘이 됩니다. 방산 생태계 확대 역시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인데요. 전투기 사업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산업이 아니라 레이더와 전자장비, 유도무기와 각종 센서 기술 발전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이 성장하면 연관 산업 역시 함께 성장하는 구조가 형성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죠. 결국 KF-21은 전투기 한 대를 만드는 사업을 넘어 국내 방산 전반의 체질을 바꾸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사례로는 KF-21 사업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개발과 시험, 양산 경험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세계적으로도 전투기를 직접 개발하고 양산까지 이어가는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향후 차세대 항공기와 우주산업 분야 진출 과정에서도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가 다음 세대 산업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파급력은 더욱 커질 수 있죠. 반면 해외에서는 생산 기반이 약화되면서 핵심 기술 인력 유출과 공급망 불안정을 겪은 사례도 있었는데요. 일부 국가들은 전투기 생산 종료 이후 관련 산업이 급격히 축소되면서 후속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결국 안정적인 산업 기반과 지속적인 생산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한번 무너진 생산 생태계를 다시 세우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도 분명합니다.